특히 앞에서 스피커가 내주는 듯한 저음의 그 다이나믹성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를,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저음의 사운드와 다이나믹성과 완전 와이드한 스테레오 이미지와 그 다음에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그런 사운드를 느끼고 싶다? 한 번 정도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올해가 이제 거의 또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 이제 11월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정말 많은 제품을 리뷰를 하고 많은 제품이 저희 채널을 통해서 지나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제품들이 좀 많이 기억이 남나 뭐 했는데, 요새 진짜 2023년에는요 너무 제품들이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상향 평준화가 돼서 정말 과거 21년도 22년도에 리뷰했던 게, 야 정말 내가 그때 그렇게 리뷰를 했었는데 2023년도 제품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야 그 옛날 제품들은 진짜 이제 23년도 정말 너무 좋아졌다라는 게 대부분의 그런 제품들의 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아쉬운 점들도 있어요. 제가 보게 되면 2023년도 와 보니까 상향 평준화가 다 되면서 제품들이 다 비슷비슷해졌어요. 개성이 없고 특색이 없어. 다 비슷비슷해. 어느 정도의 노이즈 캔슬링 되고 어느 정도의 주변 소리 듣기 기능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가 아니죠. 왜냐면 다 상향 평준화가 돼서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만 2021년도 22년도 또는 2000년도에 나왔던 그런 제품과 비교해 보면 정말 엄청난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 기능도 너무 좋고 음질도 너무 좋고 연결 안정성도 너무 좋고 뭐 다 너무 좋아요. 다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뭐 고만고만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23년도 제품들을 보게 되면 서로 간에 경쟁하고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비슷한 성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 소리 톤도 좀 비슷해지고 개성과 특색이 조금씩 사라지는 게 솔직히 현실인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방향으로 좋은 길로서 나가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 각 회사마다의 그런 아이덴티티 또는 각 회사마다의 약간의 특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어느 사 제품을 딱 들으면 그래 이 회사는 약간 이렇지, 그래 이 회사는 약간 뭐 이런 게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 게 참 좋아, 뭐 이런 개성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쉬운 2023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2024년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제 기억에 남는 하나의 제품이 있습니다. 듣고선 정말 상당히 놀란 제품이 있습니다. 뭐 다른 면들을 보게 되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성능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또 너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리뷰를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제품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야 이런 개성이 있는 사운드라면 이거지 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바나였어요. 사바나. 하이파이맨의 사바나. 기억나시죠? 요거 하면서 저희 그 사바나의 대표님까지 닥터 팡까지 여기 모셔다 놓고 인터뷰도 하고, 제가 닥터 팡과 대화를 통해서 그 회사의 철학, 그 회사가 가는 방향, 그 회사가 추구하는 사운드의 그런 특색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들은 하지 않은 R2R 덱을 초소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노력. R2R 덱은 사람들이 이제는 PCM 쪽이나 이런 쪽에서 쓰는 그런 거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버리고 있고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력과 노력을 해서 R2R 덱을 초소형화, 심지어는 작은 이어폰에도 넣을 수 있도록 한 그런 기술, 이런 걸 보고선 정말 하이파이맨은 단순한 중국 회사가 아니구나. 물론 이 박사님도 미국 뉴욕에서 공부를 하시고 화학과 출신에, 그리고 화학을 통해서 특수 소재들을 개발을 해서 이어폰과 헤드폰 뭐 이런 스피커류 오디오류에 관련되어 있는 특수한 소재들을 개발하는데 전진하고 계시는 것을 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영상 한번 보시는 걸 꼭 권장을 드리는데요. 이 제품에 정말 수많은 장단점이 있었지만 단점 큰 게 있었죠. 단점 큰 게 있었죠. 뭐냐? 가격이었습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편이었죠. 특히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에서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범접하기 힘들 정도의 가격을 빡 해서 야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리를 들어보고 나서 네,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소리에 푹 빠지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추천합니다라고 했던 그 제품입니다. 출시를 그래서 했었죠. 사전 예약을 하고 출시를 했었는데 약간의 이슈가 있었던 걸로 이야기 들었어요. 삼성폰에서 일부 삼성폰에서 연결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게 리포트가 됐고 그 부분을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서 해결을 했다고 저도 피드백을 받았고 동영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통해서 그 제품들에서 연결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 사바나. 사바나라는 아주 특수한 조개의 껍질처럼 생겨있는 이 제품 2023년도에 개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초고음질의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고 무손실 음원에 가까운 LDEC을 통해서 오디오를 전송받은 다음에 별도의 내부의 덱을 통해서 R2R 덱을 통해서 그 디지털 신호를 풀어내고 별도의 내장되어 있는 앰프를 통해서 클래스 AB 앰프를 통해서 재생을 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선 이어폰이었죠. 그런데 얘의 단점 69만 9천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가격 때문에 큰 단점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제품이 바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서론 길었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 제품 무엇이냐? 바로 이 제품입니다. 사바나 LE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 특징과 장단점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사바나 LE는요. 얘가 무려 69만 9천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가격 때문에 오디오를 사랑하시고 오디오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경험을 해보고 싶은 이 사운드 블루투스 칩셋 분리 거기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R2R 덱 히말라야 R2R 덱이라는 것으로 변환시켜주는 회로 분리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밸런스 회로 클래스 AB 타입으로 밸런스 회로로 바꿔주는 앰프 분리 그리고 그 앰프의 출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별도의 컨덴서가 들어가 있는 그 이어폰의 사운드 그 이어폰의 사운드를 여러분들 조금의 가능성을 가지고 들어볼 수 있는 특별한 가격으로 만들어진 사바나 LE입니다. 이 제품은요 특징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바나의 기존 사바나를 보면서 여러분들 차이점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특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특징부터 먼저 좀 비교를 해볼까요? 겉으로 보이는 특징은요. 일단은 케이스가 얘는 사바나 오리지널 사바나 69만 9천 원짜리고요. 요게 블루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이 사바나 LE입니다. 케이스가 다르죠. 그리고 사바나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되어 있는 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바나 LE는 갈색 케이스에 들어있는 게 차이가 되겠고요. 유닛이나 이 케이스의 모양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유닛에서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면 유닛에서는 요 안쪽의 블랙 부분이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본 피니쉬로 되어 있는데 사바나 LE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플라스틱 계열의 피니쉬로 되어 있다는 게 차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을 보면서 외형은 그렇다고 치고요. 특징을 보면서 특징에서의 차이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이파이맨의 세 번째 무선 이어폰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 무선 이어폰의 동생 버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LE 버전입니다. 토폴로지 다이아프레임 드라이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확실하게 똑같이 됐고요. 히말라야 R2R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히말라야 R2R 덱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닥터 팡님이 여기 오셔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서 이분이 정말 설명을 잘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보시죠. Okay, R2R deck. Objective listening is very nice. Make people think about LP sound. Very analog, very organic. But for the Delta Sigma deck, the measurement can be way better. 15, 20 dB higher. But the measurement is one side, but objective listening side in that direction is not as real. One of the reasons, my guess, is they have to convert the PCM to 1 bit first, and then they change 1 bit to analog. But R2R is just multi-bit to analog, just one step.
네, 그리고요, 이 동일하게 여기에는 헤드폰 앰프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폰 앰프가 클래스 AB 앰프가 들어가 있고요. ANC가 되면서 ENC, ANC 플러스 ENC라고 해서 듀얼 모드 팀 노이즈 캔슬레이션. 그러니까 패시브한 그런 노이즈 캔슬레이션과 그다음에 액티브한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합쳐서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서 노이즈 캔슬링을 할 수 있는 그 노이즈 캔슬링도 사바나 에리와 동일하게 사바나 에리가 동일하게 다 기능은 들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5.1을 사용을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멀티 포인트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멀티 포인트 되지 않는 거 확인하시고요. 지원 코덱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원 코덱은 사바나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SBC, AAC, 그 다음에 LDEC이 됐었어요. LDEC이 됐었는데, LDEC이 빠졌습니다. LDEC이 빠진 게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코덱 상황에서 LDEC만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능상에서 LDEC이 빠졌다. 그리고 IPX 5등급의 방수 등급 갖고 있는 거 동일하고요. 오퍼레이팅 타임도 동일합니다. 대신에 하이파이 모드를 사용을 했을 때 4시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터치로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트랜스페어런시 모드, ANC 모드, 그 다음에 하이파이 모드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하이파이 모드는 R2R 덱을 쓰면서 훨씬 더 고급 오디오 프로세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 모드인데요. 이 모드를 들어가게 되면 원래는 4시간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리 같은 경우는 LDEC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1시간을 더 쓸 수 있게 됐어요. 하이파이 모드 시에 5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좀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I 무선 충전이 사바나 모델은 됐었는데 요게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에리 모델에서는 무선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무선 충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케이스 색깔 다르다는 거, 박스 색깔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LDEC이 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무선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무선 충전이 되지 않다라는 게 있고요. 배터리 기본 시간은 동일하고요. 품질 보증 기간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바나 같은 경우는 18개월의 보증을 해주지만 에리 모델 같은 경우는 1년, 12개월의 무상 보증을 해준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들을 한번 놓고 보면 차트가 아까 이렇게 되는데 크게 차이라고 한다면 LDEC이 되지 않는다는 거, 무선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 무상 보증 기간이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어들었다는 거,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이제 장점, 단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장점은요. 기존에 있던 장점은 이렇게 장점이 나와 있었습니다. 인이어 구조로 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의 이어폰이라고 했습니다. 인이어 타입, 그러니까 이 내부 구조나 이 틀이 인이어 이어폰에서 사용을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에 있는 연골 구조에 딱 들어가는 인이어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특징이면서 장점인 게 이게 귀에 잘 맞으면요, 연골에 잘 들어가면요, 정말 편안한 착용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저처럼 저한테 귀에 잘 맞으면 정말 잘 맞는데 귀가 유달리 작으신 분들 있죠. 여성분들이라든지 귀가 좀 작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 단점에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인이어 타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면서,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 이렇게 케이스가 정말로 조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케이스가 열린다는 것도 장점이었는데 에리 모델도 동일하게 이렇게 케이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에서 그냥 바로 얘기를 했었는데 스피커를 듣는 듯한 진짜 느낌의 이어폰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LDEC이 안 된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LDEC 형태로 듣는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음악을 재생을 하는 환경에서 듣는다고 손친다면 저도 그렇게 해서 들어봤는데 그래도 너무 소리 좋아요. 너무 소리 좋습니다. 그냥 스피커에서 듣는 듯한 느낌이 그냥 빡 드는 앱니다. 물론 LDEC으로 사바나처럼 더 고음질로 갈 수는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초고해상도의 음원을 가지고 계신다면, 무손실 음원을 가지고 계신다면, 스트리밍 음원이 아닌 초고해상도의 무손실 음원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L덱으로 듣는다면 사바나가 맞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트리밍 음악을 주로 듣는다면, 그러니까 L덱의 초고해상도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블루투스 코덱에서 주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리가 좋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듣는 듯한 그런 다이나믹함과 그런 큰 사운드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코팅의 토폴로지 드라이버를 했다. 닥터 팡께서 실제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공부를 했던 토폴로지 기술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만든 이어폰이라는 것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제일 좋았던 게 독립된 R2R 덱을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영상처럼 R2R 덱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매트릭스 스위치 같은 거를 다 빼내고 스위치가 없는 상태에서 구동이 가능한 R2R 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거든요. 그 R2R 덱이 갖고 있는 그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투스로 전송되는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신호죠.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신호는 블루투스로 넘어옵니다. 그게 AAC건 SBC건 뭐 LDEC이건 뭐로 해도 데이터가 디지털 데이터가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이어폰은 그 디지털 데이터를 받는 블루투스 칩셋에서 대개 역할도 하고 앰프 역할도 다 해요. 한 칩에서 원칩에서 다 끝내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했어요. 블루투스 데이터로 되어 있는 데이터 형태의 오디오를 받은 다음에 R2R 덱을 별도로 써서 오디오를 재생했다는 거예요. 이 R2R 덱을 별도로 써서 오디오를 재생하니까 들리는 느낌이 어떠냐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사운드가 나와요. 물론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THD라든지 아니면 노이즈 플로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는 있어요. 일반적인 뭐 PCM 계열의 그런 덱 형태보다는 조금은 수치적으로 높게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제로 청음적으로 그 닥터 팡님께서 맨날 강조했던 얘기, 청음을 해서 들어봐라. 청음적으로 들었을 때 훨씬 더 아날로그적이고 훨씬 더 느낌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So, but measurement is a problem. Measurement cannot be as good. However, if we want to make portable audio, we have to make sure that the energy saving is low enough. For the Delta Sigma deck, it depends on the calculation capacity. The better the measurement will be, which means the more calculation it has to be introduced. More layers of the filter has to be introduced. So in other words, we might have a little chance in the R2R deck because R2R deck is like a physical structure instead of calculation. 저도 처음적으로 들어봤을 때 훨씬 더 아날로그적이고 느낌이 좋은 사운드가 나오는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상이 앞으로 확 다가와 있는 것도 그대로 되어 있고요. 보컬 표현이 굉장히 뛰어난 것도 그대로 들어있는 그런 R2R 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장점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요. 뭐니 해도 아니 R2R 덱을 별도로 쓰는 것도 대단한데 클래스 AB 타입의 앰프가 이어폰 좌우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AB 타입 앰프를 별도로 쓴 거죠. 아까 설명했듯이 블루투스 칩셋에 원래 덱도 되고 앰프도 돼요. 다 되는 거예요. 블루투스 칩셋이 원래 다 되는 건데 정말 블루투스 5.2를 사용하면서 블루투스는 그냥 블루투스대로 놔두고 거기에 별도의 덱을 R2R 덱을 쓰고 거기서 나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클래스 AB, 디지털 증폭도 아니에요. 클래스 AB 타입의 증폭 회로를 쓴 앰프를 써서 신호를 증폭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도 장점 높고요. 그 다음에 있던 거 있죠. 그 출력이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선 케이블에서 4.4 단자, 2.5 단자를 썼을 때 밸런스, 3.5 단자를 썼을 때 밸런스가 아니라 4.4 단자나 2.5 단자를 썼을 때의 밸런스 회로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드라이버를 푸시풀 방식과 비슷하게 구동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블루투스 칩셋이 갖고 있는 안테나에서 덱과 앰프의 간접적인 안테나를 통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노이즈가 들어오는 거죠. 이 노이즈를 다른 데들은 프로세싱 파워로 뭐 이걸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And also it is Bluetooth. Okay, so the analog PCB is so close to the antenna. They're always fighting each other, right? Yeah, so there's no other choice. You have to choose a balanced structure to do the amplifier. And it's actually not only the amplifier, the all analog part. So from the R2R deck is full balanced and amplifier is full balanced.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밸런스 회로를 만들어서 유입되는 노이즈를 그냥 거기서 캔슬레이션 시키자라고 해서 밸런스 회로로 아날로그 회로를 만들어서 그거를 전송을 할 수 있게 하다 보니 클래스 AB 타입의 밸런스 출력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소리가 그냥 다른 이어폰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소리가 나는 그런 것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제일 놀란 거, 아까 얘기한 스피커에서 나는 듯한 소리가 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거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이어폰이나 헤드폰의 무선 이어폰이나 무선 헤드폰의 큰 차이는 뭐냐면 축적된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배터리 용량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충분하게 쓰게 디자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디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높은 출력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저음에서의 킥 소리 같은 게 뭐가 팍 하고 튀어나오는 그 저역의 낮은 주파수의 강한 소리들은 상당히 많은 전력을 먹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무선 이어폰들은 그런 예비 전력이 없어요. 예비 전력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잘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스피커에서 듣는 듯한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특히 저음이 땅땅땅 나올 때 귀는 뭐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그 임팩의 빠름이 전혀 표현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바나와 사바나 LE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거 들어보셔야 돼요. 컨덴서가 별도로 들어가 있고 그 컨덴서가 예비 축전을 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전력이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 그 축전되어 있는 전력으로 빵 하고 에너지를 채워줘서 킥 소리의 반응 자체가 달라요. 그냥 아예 저음에서의 베이스 기타의 스냅 자체의 그 사운드 자체가 아예 달라요. 아예 다릅니다. 앞에서 스피커 놓고 듣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사운드를 듣고선 2023년도에 정말 개성 있는 무선 이어폰이구나. 정말 개성 있는 사운드를 갖고 있는 무선 이어폰이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무선 이어폰이라는 게 거의 확실했어요. 굉장히 캐릭터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 그런 이어폰인데 그거를 사바나 LE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그 장점을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게 뭐냐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저음이 나온다는 거. 이 마지막까지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할 때 닥터팡 님도 만나고 하면서 뭐 좀 흥분했는지 단점을 좀 세밀하게 안 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찾아낸 단점 부분도 같이 얘기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단점을 얘기했었어요. 뭐 좀 생각보다 큰 이어버즈 사이즈,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귀에 좀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번 좀 착용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어폰샵 같은 데 한번 방문을 하셔서 좀 들어보셔라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케이스가 생각보다 크다. 케이스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이 케이스는 진짜 큽니다. 제 주먹이, 제가 손이 되게 큰 편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는 똑같은 크기예요. L이나. 그래서 케이스 크다는 그 단점 그대로 있고요. 그 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착용감 있을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착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튀어나와서 좀 부담스러운 착용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요 좋은 음질을 들으려면 감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안에 블루투스 칩셋 따로 들어있고 R2R 덱 따로 들어있고 앰프 따로 들어있고 컨덴서 따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토폴로지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는 거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크기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됩니다. 그 사운드를 듣고 싶으면 이 정도 크기를 돼야 되니까 뭐 감수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뭐 단점은 단점이니까 단점이 높고요. 약간 남성용처럼 보인다는 것도 단점이 맞을 것 같고요. 최고 품질의 노이즈 캔슬링은 아니다라고 한 것도 솔직하게 제가 얘기한 건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금액대나 요거보다 훨씬 낮은 금액대에 있는 애들이 노이즈 캔슬링은 정말 잘하거든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그 노이즈 캔슬링을 좀 따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단점에 놨고요. 프리미엄 가격이라는 것도 단점이 났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좀 추가하는, 제가 좀 조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좀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삼성전화하고 최근에 나와 있는 일부 삼성전화 모델들하고 호환성이 문제가 있었다. 연결 안정성이 문제가 있어요. 연결 잘 되지 않고 끊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 연결 안정성 문제 해결됐으니까 넣었다가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없으니까 그 부분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앱이 없다라고 했었죠. 아직까지는 앱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파이맨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계획은 있대요. 예, 계획은 있답니다. 아직은 못 만들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앱이 없다라는 거는 맞기 때문에 단점에 새로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쓰다 보니까 멀티 포인트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5.2여서 멀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쪽을 연결 누르는 순간 이쪽이 끊어지면서 연결이 자동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다시 누르면 연결이 되면서 이쪽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끊어지면서 연결이 붙는 방식이에요. 여러 개의 페어링을 해놓고 얘를 페어를 잡으면 다른 게 끊어지면서 붙는 거예요. 얘를 페어를 잡으면 끊어지면서 붙는 그런 식의 멀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정석적인 멀티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아니라 멀티 페어링, 멀티 페어링이 맞겠죠. 멀티 페어링은 되지만 멀티 포인트는 현재까지는 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는 안 된다라는 게 단점이 많아서 그 부분까지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얘의 단점은 뭘까요? 요 금액대에서 이제는 무선 충전이 되지 않는다. 이 금액대에 있는 애들이 무선 충전이 다 되는데 요 LE 버전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게 빠지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L덱이 빠졌다는 거는 단점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L덱이 없어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오디오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바나에 L덱을 썼을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오디오 진짜 매니아에서 나는 24비트로 만들어진 192K나 96kHz로 되어 있는 오디오 소스를 무선실로 넣고 다니면서 DAP에서 블루투스를 L덱으로 연결해서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사바나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 사바나는 그런 극강의 오디오 품질을 원하시고 극강의 품질에서 헤드폰이나 스피커에서 들을 만한 사운드를 갖다가 이어폰으로 듣고 싶다. 난 거기에 한번 투자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바나가 맞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스트리밍 음악으로 음악을 들을 거예요. 유튜브를 시청을 하시고 동영상을 많이 보실 거예요. 유튜브 시청과 동영상 같은 경우는 24비트 48kHz가 대부분이에요. 또는 16비트의 44.1이 대부분입니다. 그 경우에는 L덱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있는 AAC 코덱으로도 충분히 좋은 디지털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어요. 다른 게 무엇이냐? 전송을 받은 다음에 AAC를 그대로 푸는 방식을 쓰지 않는다 그랬죠. 사바나 LE는요. 그거를 R2R 덱, 히말라야 R2R 덱으로 넘겨서 그 디지털 신호를 R2R 덱을 통해서 아날로그화하고 그걸 클래스 AB 타입의 앰프에 넣어서 그 AB 타입을 또 밸런스 출력으로 바꿔서 4.4나 2.5 단자 커넥터 쓰는 것처럼 아날로그 신호로 안에 있는 토폴로지 드라이버를 구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음질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걸 갖고 있는 게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장점과 단점을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놓고 봤다면 아니 그러면 L덱하고 무선 충전 이거 제외하고서는 그냥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격에서 사바나는 69만 9천 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악하다 싶을 정도의 하이 퀄리티 무선 이어폰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바나 LE는 44만 9천 원. 44만 9천 원이 됐습니다. 물론 44만 9천 원도 전혀 싼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어폰을 샀어요. 유선 이어폰을 샀어요. 근데 유선 이어폰을 블루투스로 듣고 싶어서 블루투스 리시버, 트랜시버라고 하죠.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샀어. 5.2가 되는 블루투스 트랜시버를 샀고 거기에 연결을 해서 듣기 위해서 DAC를 샀어요. DAC, 포터블 DAC를 샀는데 포터블 DAC가 R2R 덱이 되는 애를 샀어. 포터블 DAC를 사. 그래놓고 거기서 나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밸런스 회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AB 앰프를 써. 그럼 그걸 또 사. 그거 산 다음에 2.5 케이블이나 4.4 케이블을 사용을 해. 그것도 구매해야죠. 2.5 케이블, 4.4 케이블 구매한 다음에 이어폰에 연결을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사운드가 어디서 나온다? LE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바나 LE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그래서 이 사바나 LE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무선 이어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가격대로 조금 낮춰서 나온 무선 이어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극강의 최상위 사운드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바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나는 L덱은 잘 쓰지 않는다. L덱을 잘 쓰지 않는 그런 음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현실적인 초이스로 사바나 LE 버전으로 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청음 생활,
음감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이게 런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근처 이 영상이 공개되는 근처에 런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어폰샵과 같은 청음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시면 이 제품들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어요. 직접 들어보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특히 앞에서 스피커가 내주는 듯한 저음의 그 다이나믹성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를,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저음의 사운드와 다이나믹성과 완전 와이드한 스테레오 이미지와 그 다음에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그런 사운드를 느끼고 싶다? 한 번 정도는 방문하셔서 청음해 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해서 신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기존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영상 보세요. 사바나의 오리지널 영상 한번 보시고 거기서 L덱 빠지고 무선 충전 빠지고 했던 제품이 요 에리, 오늘 요 시기에 런칭을 새로 한 신제품으로 나온 에리 모델이라는 것을 오늘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소개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